뜨거움에서 도망친 여자. 가마의 불은 오늘도 느리게 피어오른다. 강세윤은 작은 장작을 가마 밑에 던지며 속으로 은조렸다. 이 불은 거짓말을 안 해. 뜨겁고 조용하고 무섭지. 오랜만에 웃음이 새어나왔다. 조금은 비틀린 하지만 그녀만 아는 의미의 웃음. 서울을 떠난 지 어느덧 넉 달째. 그녀는 이제 이 산자락 마을 연호리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버려진 양계장을 개조해 만든 도예 공방은 이제 제법 작업실 같은 냄새를 풍겼다. 진흙, 장작, 흙먼지 그리고 조금의 외로움. 처음 이곳에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물었다. 도시분이 왜 여길? 혼자세요? 세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말은 너무 많은 걸 드러낸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스스로를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도시에서 모든 것을 소진한 채 그냥 살아만 있고 싶었다. 39, 그해 겨울. 애인이 다른 여자 아니 그녀의 직속 상사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세윤은 혼자였다. 그녀가 만든 광고 시안이 통과되고 고개를 숙이고 사내 정치를 감내한 그 모든 날들은 하룻밤에 무너졌다. 세윤 씨 미안해. 근데 우리도 사람인데 어쩔 수 없었어. 사람인데 어쩔 수 없었대. 그 말이 가장 잔인했다. 이듬해 초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치료는 금방 끝났지만 치료보다 더 힘든 건 자신이 너무 쉽게 버려졌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좀 쉬고 싶어요. 그게 어딘가요? 퇴사 전 마지막 회의 때 세윤이 했던 말. 그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대꾸조차 사치일 만큼 그녀는 투명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려왔다. 지인도 없고 카페도 없고 시간도 느리게 가는 이 마을로. 세윤은 죽으러 온 것이 아니라 다시 빚으러 온 것이었다. 자신의 인생을 손끝으로. 공방은 여전히 조용했다. 물레 위에 진흙은 그녀의 손을 타고 천천히 몸을 만들고 있었다. 진흙은 참 솔직하네. 마음이 흔들리면 모양도 흐트러지고.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다시 손에 집중했다. 가슴이 불안할 때는 손을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최선이었다. 흙이 떨어지고 물이 튀고 무릎에 진흙이 묻어도 상관없었다. 그녀는 지금 살아있었다. 가끔 마을 안악들이 공방 문을 두드렸다. 도자기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당신 참 혼자 잘 산다 그려. 남자 없이도 잘 지내는 거 보니 부럽네. 세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물었다. 왜 저렇게까지 혼자인가? 대답은 필요 없다. 그녀는 다시 누군가의 손에 기대고 싶지 않았다. 사랑은 늘 조건을 동반했고 그 조건은 곧 무기가 되었다. 그날 밤 세윤은 가마에 불을 지폈다. 눈발이 살짝 흩날리는 밤이었다. 벽난로가 없는 공방은 추웠지만 불이 있는 한 견딜 수 있었다. 불 앞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보려고 여기 온 거야. 그리고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외로움이 아니라 불로, 두려움이 아니라 흙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손으로 나를 빚겠다고. 그녀의 손끝이 멈추지 않았다. 불은 천천히 타올랐고 그 밤 가마 속엔 아직 식지 않은 다음 생의 조각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말 없는 사내. 흙 창고 문을 정리하던 오후 밖에서 덜컥 낯선 기척이 들렸다. 세윤은 습관처럼 손을 씻고 공방문을 열었다.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군청색 점퍼, 바렛 모자, 허리춤엔 낡은 손수레가 매달려 있었다. 말없이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어디선가 튀어나온 오래된 조각상 같았다. 좀 팔 수 있습니까? 목소리는 낮았고 어딘가 깊었다. 그 깊이는 무겁다기보단 단단했다. 도자기 만드시게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냥 손으로 만져보려고요. 지늘기 뭐랄까. 생각보다 조용해서요. 이상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거슬리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마음에 스며드는 그 느린 말투가 좋았다.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일했었고 지금은 그냥 삽니다. 이름도 직업도 묻지 않았는데 그는 꼭 그렇게만 말했다. 세윤은 슬며시 웃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빈말이 없었다. 그는 손수레에 흙 몇 덩이를 싣고 돌아갔다. 그저 그뿐이었다. 그런데도 세윤은 이상하게 그 남자의 뒷모습이 떠오르곤 했다. 며칠 후 장을 보러 읍내로 나간 날. 시장 입구 구석진 자리에 앉아 나무 조각을 깎고 있는 그를 또 만났다. 이번엔 흙으로 만든 듯한 인형이 그의 무릎에 올려져 있었다. 마치 뭐라도 기도하는 모습 같았다. 다시 보내요. 세윤이 말을 건넸다.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거 도자기 아니잖아요. 그냥 흙 만지다 만든 겁니다. 깨져도 괜찮은 거. 그는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손은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고요했고 집중했고 방어하지 않았다. 그의 조각을 보고 있자니 세윤은 자신이 괜히 더 복잡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불안한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날 밤 세윤은 혼자 가마 앞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작은 컵, 진한 색. 불꽃이 피어오를 때마다 머릿속에서 그의 말들이 스쳤다. 그냥 손으로 만져보려고요. 깨져도 괜찮은 거. 무언가를 꼭 쥐지 않아도. 그 사람은 손에 남는 것들이 많았다. 며칠 후 그는 다시 공방에 나타났다. 흙 좀 더 얻을 수 있을까요? 직접 만드시는 거 보여주실래요? 공방 안은 따뜻하니까 여기서 해도 돼요.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손이 흙을 잡는 순간 세윤은 알 수 있었다. 이 남자는 혼자 있는 게 익숙한 사람. 말 대신 손으로 말하는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 그가 손으로 만든 것들은 따뜻했다. 세윤은 커피를 타며 물었다. 흙을 만지면 무슨 생각 들어요? 묻지 않으니까 좋아요. 흙은 지난 일은 안 캐묻잖아요. 그냥 받아주니까. 세윤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 말은 꼭 지금의 자신을 꿰뚫는 것 같았다. 혹시 이름 물어봐도 돼요? 윤태진입니다. 잊혀질 사람 이름까지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대화하던 사람처럼 다정하게 느껴졌다. 공방 한켠에 그는 자리를 잡았다. 세윤은 그의 손을 몰래 지켜봤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뼈마디는 살짝 휘어 있었다. 삶이 많이 지나간 손. 하지만 놀랍도록 정교하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한 번 잃어본 사람이 다시 무언가를 만지는 손처럼. 그날 이후 윤태진은 가끔씩 공방을 찾았다. 흙을 사고 가마 앞에 앉고 말없이 손을 놀렸다. 세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자꾸만 그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것이 흙 때문인지 손 때문인지 아니면 불 때문인지는 그녀도 몰랐다.
진흙 속의 체온. 가마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듯 윤태진과의 관계도 조금씩 온도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세윤은 이제 그의 침묵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고개를 끄덕이면 괜찮다는 뜻, 눈을 피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뜻. 그의 말 없는 방식은 단순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을 자꾸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날은 유난히 공방 안이 쌀쌀했다. 가을이 끝물에 걸치며 연오리엔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세윤은 장작을 더 넣고 윤태진은 한쪽에서 조용히 진흙을 손질하고 있었다. 오늘은 뭘 만들고 계세요? 그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작은 그릇 하나.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미완성의 형태. 이건 뭐예요? 밥그릇도 찻잔도 아닌데. 손을 담그려고요. 따뜻할 때. 세윤은 흠칫했다. 그 말이 너무 조용하게 들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하게 슬프게 들렸기 때문에. 그릇에 손을 담그겠다는 사람이 처음이에요. 손이 많이 차요. 일할 땐 괜찮은데 가만히 있으면 얼어붙는 느낌이에요. 그럼 불 쬐고 가세요. 아직 덜 올라서 뜨겁진 않을 거예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가 건넨 담요를 받아 가마 앞에 앉았다. 불빛이 그의 옆모습을 비추자 세윤은 그제야 알았다. 그는 자주 울었던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윤 선생님. 네. 어떻게 사셨어요? 그는 처음으로 정면을 바라봤다. 그 눈엔 놀람도 방어도 없었다. 그저 한참 묵힌 대답을 꺼내려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일을 했고 사람을 믿었고 망했어요.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세윤의 마음을 꾹 눌렀다. 그녀 역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열심히 성실히 바보처럼. 불빛이 조금 더 밝아졌을 무렵 그는 손에 쥐고 있던 흙덩이를 내밀었다. 이거 같이 해볼래요? 같이요? 한 사람만 손 떼면 삐뚤어지거든요. 둘이 만들면 덜 왜곡돼요. 세윤은 잠시 멈칫했다. 누군가와 함께 물레를 돌리는 건 도예에서 가장 가까운 접촉이었다. 손끝이 닿고 숨결이 스친다. 형태뿐 아니라 온도까지 공유하는 작업. 그녀는 천천히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진흙에 닿았다. 부드러운 곡선이 올라오고 작은 떨림이 퍼졌다.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랑 손 맞춘 적 있어요? 세윤이 물었다.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지금 이건 기억날 것 같아요.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정직한 체온이 담겨 있었다. 세윤은 웃었다. 그리고 무심결에 그의 손등을 덮었다. 손 따뜻하네요. 그건 지금 당신 때문이에요. 그 순간 세윤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마치 불 속에 얼굴을 들이민 기분이었다. 숨이 막히는 건 아닌데 심장이 뜨겁게 뛰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다. 공방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보며 립밤을 바르고 볼에 홍조가 도는 걸 느꼈다. 세윤은 알 수 있었다.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끌리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말 대신 진흙을 통해 그녀에게 대답하는 중이었다. 다음 날 세윤은 그가 만든 작은 손 그릇을 구워냈다. 그 그릇에 미지근한 물을 담고 자신의 손을 조심스레 담갔다. 따뜻했다. 그러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의 손도 이 그릇 안에 있었겠지. 물속의 체온은 사라지지만 그 사람의 온기는 남아 있었다.
우리는 뜨거움으로 빛는다. 비가 오던 저녁이었다. 연우리 마을의 지붕들이 흐릿한 안개에 잠기고 공방 창밖으로는 땅 냄새가 서려 있었다. 세윤은 가마 불을 피우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뭔가 굽히고 싶지 않아. 말은 장작에 했지만 그 의미는 불분명했다. 요 며칠간 윤태진은 매일처럼 찾아왔고 둘은 작업이라기보다 존재를 함께 빚는 시간을 보냈다. 그날도 그는 예고 없이 공방 문을 밀고 들어왔다. 비에 젖은 그의 어깨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세윤은 그 모습이 왠지 무방비한 사슴 같았다. 비 많이 맞았어요. 일부러 걸었어요. 걷다 보면 생각이 덜 나서. 그는 공방 한가운데 따뜻한 가마 옆에 조용히 앉았다. 말은 짧았지만 분위기는 오래 머물렀다. 불꽃이 춤추는 사이 말하지 않은 감정들만 자꾸 자라났다. 세윤은 물레 앞에 앉아 진흙을 덜었다. 조용히 말했다. 같이 만들래요? 그럼 가까이 앉아요. 말은 안 해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도와주는 거니까. 그는 그녀 옆에 앉았다. 몸이 닿을 듯 말 듯 심장이 자꾸 안쪽에서 불처럼 일렁였다. 세윤은 진흙을 돌리며 입을 열었다. 서울에서 사랑을 하면 꼭 내가 작아졌어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고 감정은 조절해야 한다고 배웠고. 그게 사랑이었을까요? 윤태진이 조용히 물었다.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부서지는 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눈이 닿았고 숨이 엇갈렸고 그 짧은 틈에 말이 아닌 다른 언어가 오갔다. 그녀가 먼저 그의 손을 잡았다. 젖은 손등, 굳은 살, 하지만 놀라울 만큼 따뜻한 체온. 당신은 안 무서워요? 다시 누군가한테 닿는 게 무서워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조용히 세윤의 머리카락을 넘겼다. 그 작은 동작에 세윤의 어깨가 떨렸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서로의 숨결로 기울었다. 공방은 불로 가득했고 비는 여전히 창을 두드렸다. 입술이 닿았을 때 세윤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고요 속 열기를 느꼈다. 서두르지 않았고 탐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조금씩 정확히 알아가는 듯 했다. 옷이 하나씩 내려졌고 서로의 살결에 도자기보다 더 부드러운 숨결이 스며들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감쌌고 세윤은 처음으로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지금 뜨거워요. 당신 덕분에. 당신이 있어서 나도 다시 불이 붙어요. 그날 밤 공방 한가운데 두 사람은 불처럼 안았다. 말보다 숨이 많았고 기억보다 감각이 더 오래 남았다. 흙처럼 묵직했고 불처럼 일렁였고 가마 안에서 빚어진 도자기처럼 둘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나가 되었다. 새벽녘 윤태진은 조용히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요. 그냥 여기 있어줘요.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마치 지금 이 온도만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약속처럼. 불 꺼진 자리에서 그날 이후 윤태진은 다시 공방 문을 열지 않았다. 세윤은 처음 며칠은 기다렸다. 가마 앞에 나란히 앉았던 작은 방석, 그가 남긴 도자기 조각들, 벽에 걸린 낡은 점퍼 한 벌. 모든 게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사람만 없었다. 그날 새벽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떠났다. 문득 잠이 깨 그의 체온을 찾았을 때 이불은 차가웠고 방 안엔 공기마저 조용했다.
세윤은 두 눈을 감고 입술을 꼭 깨물었다. 눈물이 아니라 불 꺼진 자리를 감당하기 위한 결이었다. 며칠 후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윤 선생, 그 사람 원래 그래. 사람 정들까 싶으면 사라지고 어디로 갔는지 모를 일이야. 그분 원래 뭐 하던 분이셨어요? 서울에서 뭐 큰 사업했댔지. 결국 다 말아먹고 여기 내려와 혼자 살았대. 혼자 사는 게 익숙한 사람이야. 누가 들어와도 곁에 못 머물게 하더라고. 세윤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니까 나도 그중 하나였던 거다. 잠시 머물다 가는 작은 온기. 하지만 세윤은 안다. 그 밤은 작은 온기가 아니었다. 두 사람의 체온이 엉겼고 그의 말 없는 눈빛은 그 어떤 고백보다 깊었다. 손이 따뜻한 건 당신 때문이에요. 지금은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들은 아직 공방 안 어딘가에 불씨처럼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흔적을 하나하나 정리하지 않았다. 그저 그대로 두었다. 그가 다시 돌아와도 똑같이 앉을 수 있게. 물레 옆에 놓인 작은 손그릇, 두 사람이 함께 만들다 굽지 못한 조각, 그의 손에 남겨졌던 찻잔 하나. 세윤은 그 모든 것에 먼지를 털고 기름을 칠하고 조심히 기다렸다. 왜 아무 말도 없이 갔어요? 그녀는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가 들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도망간 거예요? 아니면 너무 다가와서 무서웠던 거예요? 그 어떤 질문도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지만 그녀는 계속 물었다. 왜냐면 그가 남긴 것들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가끔 공방 문을 두드리는 발소리가 들릴 때면 세윤은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늘 낯선 얼굴, 관광객이거나 공방 체험을 원하는 외지인이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조금씩 무뎌졌다. 기다림도 익숙해지면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 된다. 어느 저녁 세윤은 가마불을 다시 피웠다. 혼자 굽는 첫 작품이었다. 윤태진 없이. 그녀는 조심스레 손그릇을 꺼내 불 앞에 놓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건 당신 손을 담갔던 그릇이에요. 나는 이제 그 온기로 살아갈 거예요. 불꽃이 타올랐다. 그 불은 울지도 화나지도 않았지만 고요하게 진실하게 타올랐다. 다음 날 아침 공방 문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빚어준 시간 고마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시들어갑니다. 다 타기 전에 떠나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세윤은 봉투를 가슴에 품었다. 그녀는 이제 안다. 진짜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남겨진 불씨로 얼마나 오래 따뜻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걸.